어떻게 틀리는 거냐 하면 문제에 주어지는 조건들을 잘 안 읽어서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글 이제 뜻이 나오고 네 단어나 6 단어 정도 주고 14 단어짜리 문장을 만들어라라는 게 이제 문제로 나옵니다. 문제풀이를 좀 해본 학생은 문장이 이렇고 그리고 주어진 단어가 8 개야. 그러면 나는 뭐 14 단어로 만들다 그러면 나는 6 단어를 더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주어진 단어 중에서 주어로 쓸 수 있는 것과 동사로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라는 거를 먼저 파악해 두고 안 나와 있는 단어들은 무엇일까? 그럼 그게 전치사인지 부정어인지 형용사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주어진 단어로 좀 조합을 해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풀이를 안 해본 학생은 에세이 쓰듯 달라들어요. 에세이 쓰듯 달라들게 되면 선생님이 요구하는 그런 문장대로 써내지를 잘 못합니다. 자, 일단 제 수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반은요, 총 11명 공부하고 있고요. 제일 높은 반이다 보니까 사실 과정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진급이라는 게 아이들의 어떤 성취감으로 이제 그 실력이 느는 그런 거를 보아야지 사실 레벨 자체가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코로나 때문에 사실 원래 같았으면은 이제 중등과 초등은 이제 분반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을 것인데 원래 같은 경우는 그게 2 월, 3월 이 기간에 특히 코로나가 심했고 그리고 개학이 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4, 5월 달부터였기 때문에 그런 분반을 하지 못했고요. 그 이후로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개학을 이제 시작을 하니까 오늘부터 또 이제 학교를 격주로 가거나 격일로 가는 형태가 시작되어서 일단은 이러한 반 형태의 수업을 한동안은 더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1 명이지만 좋은 조합들이고요. 또 아이들이 인원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성적 추이를 보시면 아이들끼리의 어떤 성적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반입니다. 1 등에서 예를 들어서 한 7 등까지만 하더라도 10점 이내의 점수로 아이들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적어도 제 성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반이고요. 또 지금 이제 중학교 2 학년 과정과 중3 과정의 문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이랑은 토마스 선생님, 사실 선생님 조합이 굉장히 좋은 반입니다. 저도 있고 토마스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김다현 선생님도 열심히 워낙에 지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이들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IBT 토플 독해와 듣기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 교재인데요. 해커스 시리즈죠. 해커스 인터미디엇 시리즈라 그러면 사실 60에서 80 점대의 학생들을 겨냥해서 만들어졌다 하는데 실제로 이 점수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지문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토플 책들이 외국의 토플 책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토플을 전문으로 강의한 지가 벌써 15년 가까이 되는데요. 토플 도서가 해외에서 나오는 뭐 롱맨이라든지 뭐 델타라든지 이런 교재에 비해서는 한국 교재가 잘 되어 있고요. 또 한국인에게는 적합하고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로 이미 사실 80 점대의 점수를 따는 학생들 많고요. 그리고 90 점대에도 충분히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 끝나고 나서는 이제 토플 그 실제 문제 유형의 교재들을 좀 다뤄볼 생각이고요. 그게 끝나면은 인제 내신 유형으로 한동안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잠깐 인제 내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내신에 대한 경각심을 쪼끔 더 일찍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제 2 학기부터는 문법 시간에도 내신 문제라든지 이런 경험을 쪼금 더 많이 노출을 시켜줄 그런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속 학교의 내신 문제가 특히 어렵게 나왔고요. 아이들 지금 여기 중학교 1 학년생들이 있는 학교들이요. 그리고 외부 지문들의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이 이러한 토플 긴 지문을 경험하고 또 원서 소설 부분들도 경험하면서 그런 외부 지문의 노출 그리고 그 외부 지문이 이러한 평범한 영자 신문 지문에서 또는 평범한 IBT 지문에서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경험해 보는 게 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문법 수업에서도 그러한 점들을 저희가 반영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토플 독해와 듣기를 월요일과 목요일 번갈아 가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 교재를 들어오면서부터 단어에 조금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야기를 해 보시면 단어가 조금 더 다채로워졌고 좀 더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그전에도 단원 시험이 존재했었고 또 객관식 시험, 주관식 시험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퀴즐렛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시험을 치고 있는데요. 퀴즐렛에서 나온 만들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퀴즐렛이랑 구글 클래스룸이랑 요런 것들은 이 지도자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요.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등급으로는 가장 높은 교육자 등급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시험을 쳐서 따야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아이들한테 과제를 출제할 수 있고 원어민 선생님들도 그러한 이제 인증 과정을 거치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문제를 풀고 과제를 받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가서 토플 책은 지금 이 단어를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문제를 풀고 또 프린트 양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조금 부탁드리는 거는 클리어 파일이라든지 이 프린트 부교재들을 조금 정리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교구를 좀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두 책만 하더라도 최소한 한 달 반 정도는 더 쓰게 될 텐데요. 그 기간 속에서 아이들이 한 번 수업할 때 받는 프린트의 양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프린트만 하더라도 7-8장 되고 또 시험지도 있고 하니까 그게 10챕터에 대해서 계속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문법이나 원어민 선생님들도 계속 프린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책을 하고 요 책이 끝나면은 인제 토플 기출 유형의 책을 하나 더 한 다음 내신 유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가을 이제 추석 조금 더 지나서 끝이 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토플 실전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거고 10월,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내신 유형의 독해 지문들을 좀 더 많이 맛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신 유형의 독해 지문이라고 해서 수능이나 또 우리가 수성구에서 흔히 쓰는 무슨 리딩 튜터류의 그런 교재만을 하는 게 아니라 각 학교에서 사실 영자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외부 지문을 줬던 거를 저희가 내신 때마다 당연히 워드로 다 정리를 해 둡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이 수능이나 이런 독해 지문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경험하게 저희가 해줄 것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아 이런 문제가 이렇게 가공되어서 나왔구나.'라는 걸 좀 더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교재는 이제 요런 식으로 나아간다가 되겠고요. 원어민 선생님이랑은 잘 아시다시피 최근까지 이제 해리포터를 해 오고 있고요. 이 책이 끝나면 꽤 어려운 책으로 들어갑니다. 동물농장 들어갑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사실 정치적인 책이긴 하지만 저희가 좀 놀랐던 게요. 어 이 수성구 학교에서 동물농장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 학교도 있었고 그리고 청소년 교양도서 수준이 좀 더 높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책들을 봐 주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고급반에 소속된 아이들이라면 저희들 생각에 음 아시겠지만 내년에 대구에 이제 국제고등학교가 생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논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도서 목록들이 탄탄하게 짜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러한 책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생인 부모님이신 경우에는 학원에서 읽고 있는 이런 원서들을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려서 읽은 도서 목록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보시는 것도 좋을 거고요. 동물농장을 들어가는 이유는 쪼끔 더 어려운 그런 어휘나 문장 형태들을 아이들이 빨리 노출될 수 있도록 또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렉사일 지수라든지 AR 지수라든지 그러한 개념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해리포터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읽는 책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긴 하지만 해리포터에 나오는 어휘 수준들도 꽤 높습니다. 렉사일 지수라는 거로 이제 책의 난이도를 보통 보게 되는데 AR 지수는 몇 학년 때 읽는 게 좋다라는 거고 렉사일 지수라는 것은 이 책에 나오는 단어나 문장의 길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걸 보는 건데요. 해리포터 시리즈는 늘 그래 왔습니다. 렉사일 지수로는 상당히 높은 그런 도서였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이제 한 단계 높은 이제 문법 책에 나올 만한 그런 문장들이 많은 동물농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하자라고 정했을 때는 저희가 두 가지를 고려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책에 나오는 그런 문장들이 학교 시험이나 문법 시간에 배울 만한 문장이냐. 그래서 내신 연계성을 좀 더 이제 보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 동물농장에 나오는 문장들은 학교를 실제로 그러한 게 며칠씩 있습니다. 그리고 두 빠진다라는 거는 번째로는 아쉽게도 이러한 학교 아이들의 선생님에게 그 집중할 기회를 어휘력이나 놓친다라는 교양 건데요. 능력 향상에 학원 얼마나 도움이 선생님들은 되느냐. 사실 학교 저희가 선생님들이 전달하는 코로나 시작하고 메시지와 나서부터 저희 학생들이 학원 어렵다고 에세이 느끼는 수업이 거에 있는데요. 수요일과 것을 토요일에. 토대로 내신을 에세이 지도하게 수업에 됩니다. 이런 그런데 주제들이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이거 다채로워졌고 중요해. 또 잘 들어도. 이거 아이들이 중요해. 잘 그 에세이 들어도. 수업을 듣는 이거 아이들이 이해했니?" 이런 거를 질문할 수 뭐랄까요? 있는 사고적으로 기회가 조금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향상하고 수업일 수가 있다라는 줄어들면 것을 절실히 줄어들수록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나는 코로나라는 큰 무엇을 잘 사태를 모른다.'라는 겪으면서 경각심을 어떤 게 느낄 형평에 확률이 맞고 어떤 줄어들게 게 됩니다. 그래서 평등하고 어떤 선생님들이 게 그 그 페어하냐, 수업 균등하냐 일수를 이런 것들에 줄이고 대해서 또 잘 생각해 인강으로 수업을 볼 대체가 되고 생각해 한다는 볼 그런 부분은 기회가 되었던 거죠, 지식의 계기가. 그래서 전달 범위는 동물농장을 같지만 읽으면서도 아이들에게 어떤 평가와 게 정의로운 확인에 거고 있어서 어떤 현저히 게 기업이 이제 떨어진다라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선택이며 때문에 그리고 학원 선생님, 저희가 이러한 2학년, 3학년 어휘나 내신 문장들은 지도하는 부분에 어떻게 번역해야 있어서도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토마스 2배, 선생님이 잘 3배로 지도해 더 주실 겁니다. 노력할 그리고 것입니다. 동물농장은 아시다시피 워낙에 유명한 책이다 보니까 동물농장을 잘 가르치기 위한 그런 교구라든지 또는 프린트물들도 학습 자료들도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좋은 도움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동물농장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한 가지 저희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제 수업에 대해서는 그 프린트를 정리할 수 있는 클리어 파일 같은 거를 좀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다,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토마스 선생님의 수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탁드릴 게 동물농장 한글판을 구매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실 그 동물농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사실 조금 그 오래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폴레옹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할 나이도 아닐 뿐더러 그래서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는 그 동물농장 한글판이 있으면 조금 좋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 수업이 단순히 독해가 아니라 회화와 글쓰기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그날 토의와 글쓰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좀 건성건성 읽을 때가 있더라. 또는 부모님께서 읽기는 읽는데 읽었는 거를 제대로 체크하시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한글판 구매하셔서 부모님께서 읽고 아이들에게 영어로 읽은 내용을 테스트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아니면 아이에게 영어판 읽었으면 한글판도 한번 읽어서 네가 생각했던 내용과 이 한글판의 번역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수업 시간에 원어민 선생님이 내는 질문이나 토의 주제에도 잘 부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어떤 독해 실력이 한 단계 늘어날 것입니다. 동물농장을 이제 지도받는 데 있어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퀴즐렛이라는 그 사이트에도 단어라든지 이런 목록들을 만들어 두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단어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단답형 질문 대답도 하게 될 거고 또 에세이도 쓰게 될 거고요. 발표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2월, 5월, 8월, 11월 달 레벨 테스트가 있는데요. 8월 달에 그래서 이번에 토플을 쳤죠. 11월 달 레벨 테스트 원어민 선생님, 그러니까 토마스 선생님의 레벨 테스트에서는 이 동물농장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질 거니까 그때는 제법 수준 있는 발표가 될 것입니다. 1학년 때까지 어떻게 보면 특히 지금 중학교 1학년생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이러한 영어의 시야 넓히기에 저희가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동도중학교라든지 이런 몇몇 학교에서 내신이 나오는 이런 외부 지문 수준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러한 확장이 특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까 동도중학교에서 나왔던 외부 지문이라는 말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라이카 학원은
대구 외고와 이런 국제학교 계열의 입시에 사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영재고라든 대구 영재고 과학고등학교나 뭐 과고나 외고 이제 내신반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원래 동두중학교 2학년 내신에 나왔던 외부 지문이 제가 지금 고등학교 외고 2학년들에게 지도하는 내용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영자 신문이었는데요. 그러한 식으로 고등학교 내신에 나오는 게 중학교 2학년 내신의 버젓이 나옵니다. 교과서는 2학년 교과서를 쓸지언정 외부 지문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으니까 충분히 어려운 내용으로 아이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지문들을 미리 보고 정확하게 번역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저희들의 지금 한 가지 임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책 제목이 좀 무섭습니다. 기출로 때려잡는 중앙영문법이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 책의 12단원 중에 8단원을 하고 있고요. 한 6-7주 정도 남았습니다. 6-7주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Grammar Inside Level 3라는 책으로 지금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제 요거가 들어가면 아마 겨울까지 진도가 계속 나갈 겁니다. 이 기출로 때려잡은 중앙영문법은 무엇보다도 내신 연계성이 높아서 저희가 이 교재를 정했고요. 실제로 소선이라든지 몇 개의 학교에서 동중도 그랬고요. 이 지문을 복사해서 주셨거나 아니면 이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워드로 치셔서 외부 지문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책은 문제풀이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반드시 이론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책은 이제 레벨 2라는 게 사실 중학교 2학년이라서 레벨 2이기보다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나오는 문법책들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1학년은 1학년 수준, 2학년은 2학년 수준이 맞습니다. 근데 레벨 1, 2, 3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레벨 1은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이고요. 레벨 2는 중2, 3을 합쳐 놓은 거. 레벨 3는 중2, 3과 고등학교 수준을 합쳐 놓은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출로 때려잡는 중앙영문법도 중2, 3학년의 문법을 아우르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Grammar Inside라는 것도 그 표지가 영어스럽지만 한국 책입니다. 능률이라는 데서 나온 유명한 책이고요. 이 책도 내신 연계성 때문에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레벨 3인 만큼 기출로 때려잡는 중앙영문법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책이고요. 요 책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실전에서 쓰이는 문제들을 조금 더 다루기 위해서 보았습니다. 이 책은 특히나 좋은 게 서술형 비중이 상당히 높은 책이라서요. 지금 하고 있는 책으로 이제 이론과 객관식을 좀 더 이제 쌓아가면 서술형은 요 책으로 좀 더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문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빨리 시작한 학생들도 있고 영유 때부터 영어를 했거나 외국 생활을 했던 학생들도 있어서 문법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문법을 도움을 받는 게 좋을지를 한번 이야기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아이들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로 초등학생이라면은 그 책으로 문법을 배우는 것보다 에세이로 문법을 배울 것을 조금 더 권장을 드리고요. 중학생이라면은 일반적으로는 문법 수업을 듣는 게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학생에 따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문법책으로 강화할지 아니면 에세이 수업을 통해서 실용 문법을 강화할지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중학교 2, 3학년이나 고등학생들 수업들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문법 서술형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틀리는 거냐 하면 문제에 주어지는 조건들을 잘 안 읽어서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글 이제 뜻이 나오고 네 단어나 6단어 정도 주고 14단어짜리 문장을 만들어라라는 게 이제 문제로 나옵니다. 문제풀이를 좀 해본 학생은 문장이 이렇고 그리고 주어진 단어가 8개야. 그러면 나는 뭐 14단어로 만들다 그러면 나는 6단어를 더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주어진 단어 중에서 주어로 쓸 수 있는 것과 동사로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라는 거를 먼저 파악해 두고 안 나와 있는 단어들은 무엇일까? 그럼 그게 전치사인지 부정어인지 형용사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주어진 단어로 좀 조합을 해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풀이를 안 해본 학생은 에세이 쓰듯 달라들어요. 에세이 쓰듯 달라들게 되면 선생님이 요구하는 그런 문장대로 써내지를 잘 못합니다. 자, 이러한 것은 문제를 풀어 보고 틀려 보았느냐, 학교 시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지도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영어 실력에 달려 있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 영어 실력이 워낙 출중해서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감점 조금 당해도 맞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감점 무서운 게 수성구 내신이거든요. 그 뭐 S 안 붙여서 감점 여기 1-2 점, 또 어 안 써서 감점 1-2점 이렇게 빠지다 보면 90점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나 뭐 대륜중학교처럼 중간고사는 11문제 치되 모조리 다 서술형만 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학교에 대비해야 할 필요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은 중학생이라면 문법 수업으로 보강을 쪼끔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우리 애는 그래도 글 쓰는 걸 워낙 좋아하고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는 이제 토플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 쪼금 대비가 되는 게 좋겠다. 또 국제학교나 또는 국제고등학교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심이 있다, 또 유학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에세이가 또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에세이를 쓴다고 해서 문법을 못 배우는 게, 문법 이론을 못 배우는 건 또 아니니까 둘 다 괜찮아요. 하지만 어느 게 더 직접적이냐 한다면 아무래도 내신에는 문법 문제 풀기가 쪼끔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하는 문법 그 코스대로 그대로 가도 되고요. 여기에 뭔가 '추가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수요일 날 저희가 9월 달 다음 주 수요일부터 개설되는 문법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법 수업을 보강으로 들어 주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업은 4 개월 과정이고요. 4 개월 동안 이제 1-2 학년 거 한 번, 2-3 학년 거 한 번, 고렇게 해서 문법을 한번 싹 정리를 해 줍니다. 거기에서 하는 교재도 내신 연계성 높은 교재로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고요. 특히 이 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담임 선생님 김나연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반이기 때문에 지금 수업에서 나오는 내용을 이제 이 수업과 연계해서 지도하신다든지, 또는 질문을 하더라도 지금 수업하는 이제 아이들이 어떤 부분들에 약하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챙겨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니까 아이들이랑도 얘기를 해 보시고, 사실 이 반에서도 지금 몇몇 학생들이 이미 등록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챙겨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7월 달에는 결석이 있어서 사실 석차가 쪼끔 왔다 갔다 했고 우수한 학생인데도 성적 석차가 좀 내려간 학생들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 저희가 요번 주 목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 월요일이 8월 31 일이니까 그때 성적표가 새롭게 나오고 또 랭킹이라든지 이런 거, 석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어 석차에 대해서는 쪼끔 호불호가 있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는 학생들 동기부여하는 데는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쪼끔 더 이제 공개를 줄이고 저희가 그거를 내기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결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그 쪼끔 이유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는 아이고 분명히 성취도가 높은 아이인데 성적이 낮게 나왔다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이유로 성적이 낮으니까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서 향상시키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쪼금 미국 학교식 성적이라 할까요? 한국 학교식 성적은 말 그대로 수행 평가, 그다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라이크 학원의 성적 같은 경우는 적어도 또 제 수업 성적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숙제, 그날그날 단어 시험, 그날그날 숙제, 그날 문제 푼 거, 이러한 4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근면 성실함이 제일 중요하고요. 쌓여간 숙제의 이런 통합 점수가 특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적이 낮다고 해서 그게 명석함의 척도보다는 성실함의 척도라고 보시는 게 더 옳겠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애가 쪼끔 향상이 필요하다 하시면 고런 거 말씀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아이의 과제와 그리고 아이의 이제 진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인제 중학교 1 학년들이 있는 반이다 보니까 실력 향상과 영어 시야 확장에 쪼끔 더 신경을 쓸 것이고요.
12 월에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인 어떤 중등의 내신 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6 학년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공부로 '아 중학교 공부란 거는 이런 거구나. 내신 공부란 건 이런 거구나.' 잠깐 공부해 경험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6 학년이라면 특히나 지금 영어가 제법 빠른 편이니까 아 지금 요번에 오는 겨울방학과 내년 한 여름 이전에 토플 시험에도 도전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레벨 테스트로 토플 시험 쳤던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성적들을 일단 다 학생들에게 보내 드렸고요. 혹시라도 못 받으신 부모님들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말씀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플 시험을 독해 듣기만 치게 하셨던 부모님들도 계시고 풀 테스트로 다 치게 하셨던 어머님들도 계십니다. 이번에 잘하기로는 뭐 110점 넘는 학생도 있었고 대부분 한 80-90 점대였어요. 그래서 어 상당히 만족스러운 성적이었고요. 시험도 ETS 공식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 점수를 받았다 하면 제법 매칭해 볼 만한 거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독해듣기 합산으로 한 45점 정도가 된다면 실제 시험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라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향후에 국제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다면 필수적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목이라면 더더욱이나. 그리고 "우리 애는 이과 계열로 갈 거다."라고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영재고 학생들을 지도를 할 때 저희가 뭐 우선 선발된 학생도 지금 여기서 수업을 받고 있고요. 올해 이제 합격자들 중에서 있는데 영어 실력이 출중하면 그 과목을 면제받아서 자기 과목에 더 집중할 수 있고요. 또 국제 쪽으로 간다면 더더군다나 이런 성적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향후 이제 대입에 있어서도 사실 지금 잠깐 이런 그 수능으로 대학 가는 게 조금 더 넓혀지고 있긴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개개인의 이런 명석함을 보아주는 시대가 될 거니까 그래서 책 읽기도 강조하고 봉사도 강조하고 또 수시도 그만큼 폭이 넓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시로 가는 확률이 넓어진다 하더라도 수시를 엎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영어를 꽤 잘한다 한다면 그 영어로서 무언가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이 중학교 3 학년,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아 사전에 내가 중학교 때 받아 놓은 따 놓은 성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나의 우수성 입증 자료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고도 한번 아이도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런 게 입시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시험 친 아이들 중에서 성적이 꽤 좋았던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토플 시험이 굳이 필요는 없겠다 한다 하시더라도 토플 시험으로 저희가 요 반 같은 경우는 11월 달 12월 달에도 요런 2월 달이죠. 2월 달에도 요런 그 학원에 와서 치는 시험을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그때는 또 다른 토플 시험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11월 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능이 이루어질 때는 아이들한테 수능도 한번 쳐보는 거를 권장을 했었는데요. 사실 막상 경험해 보면 수능 시험이 토플 시험보다 각각의 지문을 이해하기는 좀 더 어렵습니다. 완전한 이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플은 7-8 지문 문단의 지문으로 어려운 용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읽으면서 감 잡아가면서 갈 수 있는데 수능 지문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청을 하실 경우에 어차피 저희가 중학교 2 학년, 3 학년들 또 고등학생들은 그러한 수업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번 수능 시험 학원에서 칠 때 넣어 줬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제공을 할 테니까는요.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무엇을 했다, 앞으로 무엇을 할 거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제가 한 1-2분 정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아이에 대해서 이런 거 좀 궁금하다. 이제 학기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이런 거 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카카오로 질문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 위에 학년 학생들을 또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요 이야기 전달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또 지난 기말고사 때부터 선생님에게 학생들에게 전달했던 내용인데요.
아쉽지만 학교가 다시 격일제 또는 격주제로 갑니다. 중학교 1 학년 중에서는 한 달에 4일 가는 학교도 있어요, 수성구에. 중학교 2 학년, 3 학년 부모님 부모님인 경우에는 요런 거 참고하십시오. 제가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번에 지난 이제 기말고사 때 내신의 승패의 또 한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학교 선생님의 부재였다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 수업이 지루해." 이러면서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또 상위권 아이들도 나 이때는 뭐 이미 다 아는 거니까 잤어요."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 그러지는 않거든요. 중학교 때는 감히 그럴 생각도 잘 못 하고요. 중학교 때 특히 영어를 잘하든 뭐 수학을 잘하든 수업 시간에 한두 번 안 들었을지 몰라도 내신 기간이 다가오게 되면 정신 바짝 차리고 듣습니다. 자, 학교를 며칠씩 빠진다라는 거는 아쉽게도 이러한 학교 선생님에게 집중할 기회를 놓친다라는 건데요. 학원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와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거에 그것을 토대로 내신을 지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이거 중요해. 잘 들어도. 이거 중요해. 잘 들어도. 이거 이해했니?" 이런 거를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수업 일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아이들이 '나는 무엇을 잘 모른다.'라는 경각심을 느낄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그 수업 일수를 줄이고 또 인강으로 수업을 대체가 되고 한다는 부분은 지식의 전달 범위는 같으나 어 평가와 확인에 있어서 현저히 질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 저희가 2 학년, 3 학년 내신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필히 2 배, 3 배로 더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1 학년 아이들, 또 저희가 1 학년 지금 지도하지만 1 학년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들이 2 학년, 3 학년에 당연히 다시 나오게 되거든요. 1 학년 때 투부정사 배웁니다. 1 학년 때 간단한 가정법이나 간단문 배웁니다. 하지만 시험을 치지 않죠. 그리고 이번 학년처럼 그 학기에 등교 일수가 쑥쑥 빠지고 인강으로 대체될 경우에 놓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 나 이런 거 잘 모르는데.'라는 것을 그러한 경각심을 가질 새도 없이 시간이 지나가 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신경을 써 주신다면 지금 배우는 문법, 지금 배우는 내용, 저희가 2 학년들 시험을 가지고 시험을 친다. 또 1 학년들 예전에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친다.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 그러한 경각심을 느낄 때가 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도 저희가 그러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성 들여 선생님들한테 출제해 달라고 제가 여러 번 부탁드렸고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에서 치는 시험, 특히 이번 올 한 해의 중학교 1 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올 한 해에 배우는 중1, 중2 문법 내용들이 특히 중요합니다. 2 학년이 올라가면 선생님들은 "이거 가르쳐 준 거잖아."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법이 불안불안하다. 지금 문법 다잡아 두는 게 맞습니다. 2 학년 가면 항상 수학, 과학 또 국어 배워야 할 게 많지요. 그전에 챙길 거 반드시 잘 챙겨 두는 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